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시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옵션 만기를 보니까 옵션 만기일에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을 보니까 일단은 아침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수급에서 보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보이는 화면이 코스피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코스닥. 요것들의 이제 1분 차트입니다. 요 코스피 위 아래 거는 1분 차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 방향 자체가 상승 혹은 횡보 정도의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수급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계속 좀 어떤 한참 동안에 좀 이런 수급이 계속 좀 하락하고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닌 진짜 횡보의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오늘 장 처음에 여기가 장 시작이거든요. 장 처음에 갭으로 땅 뛰고 여기에서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바로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다가 여기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수급이 아마 오늘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겠다. 그 대신에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우량한 종목이라면 코스피에서는 매수도 한번 기대해보자. 매수할 수 있는. 그죠?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 코스닥을 설명드리면, 특히 수급을 설명 안 드렸네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외국인이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수급은 거의 뭐 변동 없이 가다가 장 막판에 한번 쭉 올려왔거든요. 이 모습 자체가 내일이 반드시 상승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락은 아닐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로써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로써 코스닥은 9번의 이제 매물이 분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분산이 이루어졌고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아홉 번의 분산. 이 정도면 이제 하락 혹은 조정을 인정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이 50일 이동평균선까지 깼고 거기다가 하락의 그런 어떤 거래량도 많아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코스닥에서의 수급도 막판에 다시 잠깐 조금 올라와 주긴 했지만 22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수가 이뤄져서 이 시장을 반등할 거다라는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도 그랬잖아요. 보여드리면 오늘도 장 초반에 코스닥이 한번 딱 급등을 하고 그냥 계속 빠졌어요. 어떤 바닥을 만들지 못했어요.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문자에도 코스닥이 계속 하락 중이니까 뭐 매수나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하락폭이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일단 내일을 아주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수급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 이걸 좀 치워서 오늘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오늘의 이제 메인 종목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그죠? 포스코 캠텍, LNF, SKC, 페노션, YMC, 뭐 BH 이런 종목들이 오늘 아주 잘 나갔거든요. 근데 약간 좀 공통적인 것들이 전기차 관련한 섹터가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최근에 전기차 이외에 뭐 삼성
쪽에서의 메모리 관련된 어떤 그쪽 장비주 쪽 혹은 소재주 쪽 아니면 딱히 오르는 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시장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한 요 정도의 기업들만 엄청나게 지금 잘 달리고 있고, 여기 기업들도 지금 조금 이제 많이 이제 고점에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에 가입한 분들이 조금 아쉽지만 고점에서는 추천을 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SK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벌써 요때 매수했던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6% 정도가 총 올랐지만 26% 정도면 사실은 이익 실현을 해도 괜찮은 정도의 수익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들어가긴 좀 무서운 게 좀 많아요. 무서운 게 많고, 그리고 약간의 이런 변동을 참고 가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대표적인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코스피에서는 일단 오늘처럼 포스코 캠텍, 그죠? 포스코 캠텍이 저는 탑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종목도 좀 오래됐지만 최근에 제가 추천해 드렸을 때 영역을 제 문자를 보시면 요 구간에서 이제 계속 줬었잖아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날 어제 보유 물량을 축소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이제 추세를 따라가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쓰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약 한 10% 정도가 수익이 났죠. 포스코 캠텍. 그죠? 그래서 아마 꽤 수익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 언저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 구간으로 따지면, 그죠? 한 30% 정도 이상 수익이 난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코스닥에서는 포스코 캠텍 그리고 LNF, LNF가 탑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일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11일날 비중 축소를 했었고 오늘 한번 10% 정도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 역시도 잠시만요. 이 종목 역시도 이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를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마지막에 추가 매수만 했어도 10% 정도는 수익이 나오는 거였지만, 사실은 뭐 5% 10%도 큰 수익이지만 사실 더 큰 수익을 원했던 거고, 이거는 과거부터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뒤따라 들어가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단연 페노션이 가장 훌륭했습니다. 페노션.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 번에 상승이 있었고, 이렇게 상승이 있은 이후에 계속 좀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횡보 구간이 아주 기분 좋게 어떤 딱 그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쭉 올라가죠.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꾸준히 계속 사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관들도 최근에는 들어와요. 기관들도. 그러면서 오늘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이거를 제가 추천해 드렸던 거는 문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날의 마지막 추가 매수라고 해서 한번 문자 보내드렸었죠. 7월 7일 금요일, 저번 주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보내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의 또 하나 종목 SKC. SKC도 오늘 코스피에서 코스피 종목인데 10%가 올랐어요. 코스피 종목의 10%.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코스피 종목에서 10%가 올랐다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닌데,
요거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가 2016년도에 순이익이 293억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2017년도에 이 회사의 순이익은 1200억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예측치들이 이제 FM 가이드 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 회사의 최고의 실적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최고의 실적이 2015년도가 이제 최고의 실적이었는데, 일단은 2016년도에 수급이 돌아간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승을 만드는 애들은 기간의 강력한 매수, 최근에 오늘은 쌍끌이 매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뭐 이 정도로 좀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종목은 많아요. 오늘 이렇게 설명드릴 종목은 많지만, YMC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를 냈고, 저 BH도 오늘 신고가, 상하프론테크 또 오늘 신고가. 이거 역시 다 추천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SKC 코론 PI, 이건 수익이 최근에 좀 많이 나기 시작했죠. 오늘도 신고가 났고, 그죠? 에코프로, 이것도 기억나시죠? 다 요런 맥점에서 다 들어갔던 종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오래된 종목들인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물량을 매수했던 거예요. 이렇게. 결국엔 신고가를 오늘 세게 찍어버리는 모습을 좀 본 거죠. 그리고 고객들이 좀 의아해했던 거, 뭐 후성도 신고가, 더 의아하게 추천을 좀 고객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오늘 250만 원을 땅 찍어버렸죠.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물량,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니까요. 그죠? 130만 원대부터 여기서 들어간 거니까 100만 원 넘게 수익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개인들은 많이 보유하진 않았지만 현재 한국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장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는 한 코스피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 이 대장 삼성전자가 꺾인다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한국 시장에 이렇게 큰 대들보, 코스닥 한국 시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큰 기둥, 이 삼성전자거든요. 이 기둥이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붕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현재 대장으로 주도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가 아마 꺾이지 않는 이상 시장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종목은 매수하지 않았지만 제가 꾸준히 추천했던 종목들, 여기 인선 ENT, 그렇죠? 인선 ENT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자산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종목은 항상 기관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얘네가 꽤 오랜 지지부진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 당시 때만 해도 한참 인기가 있었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실적이 꺾이면서 한번 축 빠지고 제대로 다시 한번 턴하는, 그리고 결국엔 최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런 종목이야말로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가 매수했던 자리는 이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요일인가 그랬죠? 예, 금요일날 마지막 추가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현재는 괜찮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체 시스템즈,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기업이긴 한데, 이 회사 자체가, 이게 주간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이 가운데 화면이, 요 끝에 보이는 게 월간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일간 차트 보면은 이 바닥 1000원대부터 지금 약 한 9,000원 이상까지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약간의 윗꼬리도 달려 있어요. 흔히 이제 스파크라고 하는 여기 윗꼬리도 달리고 거래량도 터지고, 그렇죠? 주간 차트 상에서 봐도 이렇게 보면 여기도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뭔가 좀 신기하게 뭔가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을 주려나 하는 정도의 어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뭐를 볼 수 있냐면, 거래량이 싹 죽어버렸어요. 이때 거래량이 싹 죽어버리고 거래량을 확 뚫으면서 10주 이동평균선, 10주, 그러니까 5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한 걸로 보여져요. 회복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좀 강한, 매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강한, 조금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져요.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근데 이거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지금 요 보이는 초록색 선 있죠.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꽉 찼어요. 최고조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물량이 개인들한테 다 가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횡보. 근데 이렇게 오늘로써 어느 정도 조금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곡점? 기관이 다시 들어오고 개인이 팔아버리는 그 물량을 외국인이 잡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물량을 이제 매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개인들이 현재 버티다 이제 못 버티는 정도 한계에 온 거죠. 그러면서 한 번에 50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횡보 기간 안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기간 조정을 다 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냥 그런 회사였으면 사실 뭐 그렇게 이게 뭐 어째서 라고 하고 그냥 좀 이렇게 개인의 물량이 많은데 이게 상승하겠어? 뭐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더 잘 보이죠? 개인의 물량이 이렇게 올라가죠? 기관, 외국인 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 구간을 버텨준 거는 현재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개인. 근데 이 물량을 개인들이 팔아만 준다면 이 종목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무조건 실적이겠죠. 처음으로 일단은 실적. 그렇죠? 일단은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설명드리면 2014년도부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 이렇게 길게 한번 볼게요. 일단 매출액 2014년도부터 시작하면 352억, 749억, 989억. 요거는 이따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38억, 적자 기업이었죠. 순이익은 마이너스 27억. 근데 2014년도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 요거 요 차트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4년도 여기네요, 그죠? 여기 요 정도, 그쵸? 2014년도 보이시죠? 요 차트상에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바닥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2015년도에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5억, 순이익이 17억으로 흑자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렇게 가죠. 여기가 2015년도예요. 그죠? 그래도 바닥보다 꽤 많이 오르죠. 한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2016년도 어떤가요?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6억, 순이익이 41억으로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요 구간 여기서부터 이만큼 구간이 2016년인 거예요. 아이고 2016년 잠시만요. (2016년) 구간에 실적대로 주가가 오르긴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르지만 그냥 오르지 않아요. 주식은 항상 횡보를 거치고 급등을 하고 횡보, 하락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요. 자세히 보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또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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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음봉 계속 섞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이번 연도가 지금 어디냐면 요 구간부터 요렇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절반의 기간이 왔죠. 그렇죠? 2017년도 매출은 3,128억으로 갑니다. 약 3배가 움직이죠. 그죠? 이거를 진한 색으로 한번 바꾸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78억 한 6배 이상 뛰죠. 순이익은 223억 약으로 따지면 한 6배 정도. 그럼 이 주식이 이렇게 횡보 기간, 이렇게 긴 횡보 기간 이후에 상승했고 이런 횡보 기간 이후에 상승할 거라는 어떤 기대는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의 ROE를 보면 ROE는 나중에 한번 ROE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2016년도에 ROE는 얼마였었냐면 8배 정도 됐었어요. 8% 정도 나왔고 2017년도에 ROE가 37%가 납니다. 주가가 ROE가 가장 좀 잘 맞을 때가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갈 때 보통 주가는 2배씩 막 깡충깡충 뛰거든요. 근데 두 자리의 개념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ROE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인선 ENT 지금 포스코 로체 시스템 제가 좀 오늘 말이 헷갈립니다. 이 로체 시스템즈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조금 불안했던 거 이 개인들의 물량이 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털리기만 하면 이 종목은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오늘로써 제 생각에는 변곡점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하고 제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일부터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할 거고 요 구간에서는 자신감 있게 좀 버텨보자. 지금 보이죠? 요 정도 때의 어떤 영역대에서는 한번 버텨보자. 그죠? 자신감 있게. 우리의 자신감은 뭐냐면 실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기서 하나가 더 확인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수급. 기간과 외인이 얼마나 들어오냐. 일단은 이 종목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떤 산업 안에 있길래 이렇게 좀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 회사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회사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회사를 잘 안 보거든요. 이런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아기자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기업 정보도 있고 제품 소개, 투자 정보 이런 것도 다 있긴 있어요. 채용 정보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제품 소개를 봐야죠. 여기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그 메인이 뭐냐면 레이저 커팅 장비예요.
레이저 커팅 장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글래스를 사면을 이제 절단하는 이런 장치들, 그죠? OLED 단판 글래스를 6분할을 하는 이런 장치들, 그죠? LCD 글래스를 그 엣지 있는 곳으로 이제 절단하는 OLED 단판. 이게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을 잡고 있는, 어제 제가 LG 디스플레이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앞으로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로 시장이 변화될 거다. 이제 판도가 바뀔 거다. 그 이유는 애플이 공급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공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쵸. 애플이 수요를, 공급이 아니라 애플이 아이폰 8에 OLED를 이제 장착한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수요를 삼성전자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모질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애플이 가장 많이 팔리는 핸드폰, 애플이 LCD를 썼는데 앞으로는 OLED로 전면적으로 교체를 나설 거고, 그거에 대한 수요를 한동안 삼성전자가 맡아뒀다가 이제 모질라서 LG 디스플레이까지 한 2조 이상을 투자하기로 되었다라는 이런 환경이라는 거고, 앞으로는 OLED를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살아남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근데 이 회사 자체가 OLED를 이게 절단하는 이런 커팅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그 로체 시스템즈의 이 회사의 주 매출처는 역시 어디냐면 삼성전자가 주력인 거고, 그 다음 뭐 SK 하이닉스, 뭐 BOE, 뭐 이런 데가 이제 이제 매출처인데, 가장 그래도 현재까지는 OLED의 대장은 삼성이에요. 삼성. 중소형 OLED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삼성이거든요. 안전하게. 근데 최근에 LG 쪽에서 보통 대형 OLED를 생산했던 LG 쪽에서도 수급을 맞추기 위해 이제 좀 생산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의 대장은 삼성에서의 어떤 OLED의 수급 양이에요. 얘네들이 거의 시장을 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쪽 관련한 시장이 계속 커질 거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2021년까지 평택에, 며칠 안 된 뉴스잖아요. 37조 원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죠. 이 평택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120만 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 반도체 라인이 최대한 10개 정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삼성이 움직이면 삼성한테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 그쵸? 부품을 공급하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삼성이 메인인데, 이 삼성 회사에서 이제 얘네들이 다 만들지 못하니까 좋은 하청업체에서 이제 물량을 받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나눠드리면, 증착 장비를 하나 받고, 또 공정 자동화, 공정 자동화 장비도 이제 하청을 받고, 클린룸도 있고, 또 이제 가스 이런 것들도 다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까지. 근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수혜되는 종목들을 이제 한번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그다음 테스, 저희가 다 지금 매매 현재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공정 자동화 장비 쪽에서는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 한 번씩 다 말씀드릴 거예요. 증착이 뭔지, 자동화 장치가 어떤 건지, 쿨링은 뭔지, 가스 등 이런 장치들이 뭔지, 후공정 과정은 뭔지,
근데 일단은 이 로체 시스템즈가 맡고 있는 공정 자동화 쪽에서의 그 커팅 기술로, 레이저 커팅 기술로 이쪽에 발주가 엄청나게 늘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몇 개 적어드리면 클린룸 관련해서는 사실은 종목이 있어요. 신성 ENG라든지 뭐 한양 ENG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추천은 좀 애매할 것 같고, 가스 같은 경우 그죠? KC텍 이런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KC텍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KC텍 근데 요것도 보면 사실은 좀 많이 좀 오긴 했죠. 그쵸? 좀 여기서부터 매수했었고 마지막 매수했었잖아요. 저희가 그죠? 상당히 많이 큰 폭의 수익이 나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소재는 보통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걸 지워버렸는데 이거 한번 이제 VOD를 돌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이라는 곳에서 증착을 하고 어떤 공정 어떤 자동화 이런 시스템에서 만들고 가스로서 또 청소도 하고 후공정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소재 마지막에 또 소재가 계속 바뀌는 이런 모습에서 여기 해당하는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 로체 시스템즈가 간다라는 거고 이쪽에서 원익 IPS랑 테스 같은 경우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이쪽의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일 거예요. 이 지금 소재주 관련한 쪽에는 소재주 관련한 좀 SK 머티리얼즈가 가장 좀 크죠.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뭐 솔브레인, 그렇죠? 한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뭐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역시 이런 종목들 역시 다 매수하는 타이밍은 다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단은 지금 고객들 몇 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의 주도 업종 아닌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코미팜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상담했던 분 중에 코미팜 이걸 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호재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떤 호재를 믿고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딴 종목들은 한참 다 가버리고 그 종목들이 꺾이면 시장은 꺾이는 겁니다. 그죠?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도주를 매매하라는 거예요. 주도주 매매. 주도주 매매가 가장 수익도 좋으면서 안전해요. 그렇죠? 주도주들이 먼저 상승하고 가장 많이 상승하고요. 하락할 때 가장 덜 하락해요. 천천히 하락하고. 그렇죠? 일단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오늘 제가 문자를 보냈던 거를 오전에 보냈던 거를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점심 이후에 보내드린 거 한번 보시면 오전에도 한번 보내드렸고 점심 이후에는 코스피는 약간의 하방 경직 보이고 있다. 응?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확인되지 않았었고 그 당시 때는 점심 때였으니까 코스닥은 계속 하락 중이다. 아래 적힌 내용대로 잘 해보시자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오늘 비중 축소했던 종목들이 한국자산, 시탁, 포스코 강판 그리고 이익 실현했던 거는 금호산업, 호전실업, 다나와, 카카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전량 매도했던 거는 녹십자 홀딩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한 42% 정도 수익권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십자 홀딩스 오늘 매도한 이유를 한동안 이게 시장의 의약품에 마치 주도주처럼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장에 동참을 했었고 한 번에 시세가 완료됐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 구간에서 했었던 거예요. 한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서
한 번에 큰 수익이 났었죠. 한 42% 정도 수익이 났었고, 다시 이제 뭔가 바닥을 만드는 것 같아서 재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사실. 재매수를 들어갔는데, 요 부분에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 코스닥이 너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한 50% 정도가 제약바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려면 코스닥이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하고 기다리자라는 생각이고, 이 종목 자체는 이 구간에 어떤 박스권 혹은 뭐 지지권이 형성된다면 나중에 여기를 돌파할 때 다시 재매수하자. 일단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마 손실이 확정되고 나온 거예요. 하지만 손실은 3% 정도대로 일단 끊긴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를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도. 그러니까 매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매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매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매도를 못해서 다 손실이 커요. 사람들은. 그래서 매도가 중요하다. 매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익을 보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고, 손실을 빨리 자르는, 그죠? 손절을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익을 보존하는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손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 겨우 파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 이익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지금 시간이 7시 24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내일 또 옵션 만기이니까요. 다시 한번 또 시장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